오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세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이 함수의 극한 성질을 이용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이 극한의 성질은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자, 어떤 조건이 붙냐면 리미트 x가 어떠한 상태로 갈 때 fx가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라는 녀석으로 어디를 갈 때, 그 다음에 이제 gx라는 함수는 베타라는 값으로 수렴을 할 때, 오케이? 이때 조건을 꼭 기억을 해두고 이런 조건에서만 성질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 어떠한 성질이 있냐면 이런 거야. 자, 첫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플러스 gx라는 건, 자, 봐봐. 이 fx 플러스 gx라는 함수는요, fx랑 다른 함수죠. gx랑도 다른 함수잖아, 그죠? 두 함수를 더해놨기 때문에 그 함수들과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더한 함수를 극한을 씌웠을 때는 우리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는 함수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라는 함수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봐봐. 리미트가 있어요. 근데 안에가 리미트로 묶여 있어요. 리미트로 묶여 있는 녀석이 각각 리미트 마치 뭐 한 것처럼 분배 법칙 한 것처럼 이렇게 딱딱 쪼개 놓을 수 있다. 혹은 반대로도 갈 수 있죠. 는이니까. 리미트가 떨어져 있는 녀석이 한 번에 합쳐질 수 있다. 리미트 하나로 묶일 수 있다. 언제? 둘이 뭐 할 때? 수렴할 때. 네, 오케이. 수렴할 때. 좀 위험한데? 자, 리미트 두 번째가 뭐냐면 더하기만 되겠냐고. 더하기만 되겠냐고. 빼기도 되더라 라는 거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빼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랑 gx를 곱한 함수를 갖다가 우리는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쪼갤 수 있다라는 거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이렇게 당연히 쪼갤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네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는 이것도 역시나 리미트를 쪼갤 수가 있다라는 건데, 조금만 아래로 갈게요.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나누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로 쪼갤 수 있다라는 게 네 번째 성질이다. 자,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항상 어떤 성질을 보든 우리가 나누는 상황에서는 뭘로 나눌 수가 없죠? 0으로 나눌 수가 없죠. 지금 봐봐. gx는 당연히 뭐가 아니겠어? gx는 0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도 얘도 극한이잖아요. 극한값. 얘도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이런 조건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만약에 어떤 실수를 곱한 형태가 있는 거야. 리미트에 x가 a로 갈 때 fx다 이런 식으로 있으면 얘는 실수는 리미트 안쪽 바깥쪽으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럼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알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베타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고 얘는 알파 빼기 베타, 얘는 알파 베타가 되고 얘는 베타분의 알파가 되고 얘는 C 알파가 돼요.
오케이, 구하는 거 문제가 안 될 텐데, 자, 그래서 한 번씩 다 적어놨는데, 요거 증명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요 증명은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확인 정도만 가능해. 오케이. 증명은 할 수 없고, 확인 정도만 가능해요. 엄밀한 증명은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자, 리미트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이제 나누기 0을 제외하고, 얘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사칙연산이라고 해요. 사칙. 자, 그 다음에 실수배 함에 있어서 리미트를 쪼개거나 합칠 수 있다. 리미트는 사칙연산 실수배, 그때 더하거나 쪼갤 수가 있어요. 합치거나 쪼갤 수가 있어. 자, 단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 어떤 조건? 수렴 조건이 있어야 된다. 수렴 조건이 무조건 존재해야 된다. 수렴 조건. 둘 중에 하나라도 수렴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어. 뭔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럼 이걸 이용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극한값들 한번 구해볼 겁니다. 자, 한번 이런 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표 예제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대표 예제. 자, 함수 f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냐면 무한대로 간대. 그때 x분의 fx라는 자식이 2래요. 이렇게 2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를 x를 어디로 보내보니까 무한대로 보내보니까 누가 나왔다? 2에 가까워지더라 라는 거예요. 이해됨? 네. 근데 이 함수 우리가 알아 몰라. 하지만 이렇게 생긴 함수래. 우리는 이렇게 생긴 함수의 극한을 알고 있는 거야. 자, 그래 놓고 나보고 뭘 구하라 그랬냐면 리미트 x가 똑같이 무한대로 간대. 그때 4x 빼기 fx분의 2x 플러스 fx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 자, 이렇게 생긴 함수의 극한을 구하라고 했어요. 못 구해요. 그죠? 못 구해요. 왜 못 구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얘밖에 없어요. fx가 뭔지도 몰라. 근데 x분의 fx의 극한을 알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x분의 fx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거 fx밖에 없잖아. 분모에 x가 있었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우린 무슨 생각을 하느냐? 분모 분자를 얼마로 나눠보고 싶은 생각을 해요. x로 나눠보고 싶은 생각을 해요. x는 0이 아니야.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이게 0이겠어? 한없이 커지는데? 0이 아니죠. 그러니까 양배를 x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분모부터 나눠볼까? x로 나누면 얘는 4가 되고 얘는 x분의 fx가 되겠죠. 위에는 x로 나누니까 2가 되고 여기는 x분의 fx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일단 했으면 요거 보입니까?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fx는 2로 수렴을 하잖아.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자식 수렴하죠? 이 자식 수렴하죠? 이 자식 수렴하죠? 이 자식 수렴하죠? 각각 수렴하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리미트를 약간, 그쵸, 나누거나 합칠 수 있다. 얘는 리미트를 나눠주고 싶잖아. 그죠? 리미트 하나로 묶여있는 거니까 분배 법칙처럼 하고 싶잖아. 그래서 이 자식은 요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4 빼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fx,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 플러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fx 이렇게 쓰면 너가 얼마니까? 2니까 너가 얼마니까? 2니까 4 빼기 2가 얼마고 2고 2 더하기 2가 얼마고 4 정답이 얼마?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자, 그럼 핵심 뭐야? 핵심은 내가 어떤 함수를 알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그 함수를 만들어야 돼요. 오케이? 내가 어떤 함수를 알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그 함수를 만들려고 해야 돼. 식을 변형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알겠습니까?
식을 뭐 조작한다, 변형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자, 요거 이제 요 한 유형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런 거. 자, 리미트 x가 이번에는 1로 갈 때 fx는 4래요. 그 다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2fx 빼기 g의 x는 5래요.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 리미트 x가 1로 가겠죠, 당연히. 1로 갈 때 fx 빼기 gx, 그 다음에 3fx 빼기 플러스 2gx, 이 값을 구하라고 했어. 너무 쉽지 않니? 너무 쉽다. 그죠? 왜? 내가 알고 있는 함수는 누구? fx, 그 다음에 2fx 빼기 gx라는 함수를 알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 자식을 변형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 변형 해볼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얘를 만들고 싶어요. 여기에서 얘를 빼면 얘가 되지 않겠니?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써요. 2fx 빼기 gx라는 녀석에서 fx를 하나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 다음 얘는 어떻게 구해요? 일단 fx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gx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거야. 마이너스 2를 곱하면 플러스 2gx가 나오잖아. 근데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fx가 나오니까 7fx를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7fx 마이너스 2에 2fx 빼기 gx를 해주면 얘가 나온다 이 말이지. 요건 우리 생각을 좀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리미트를 따로따로 계산을 해.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요 자식은 어디로 간다 했지? 5로 간다 했죠. 얘는 5로 가요. 얘는 어디로 간다 했지? 4로 가요. 그럼 5에서 4 빼니까 1이죠. 그 다음 얘는 어디로 간다 했지? 4로 가요. 그럼 7, 4, 28. 얘는 어디로 가요? 5로 가요. 그래서 2, 50이죠. 그러면 여기가 18, 이렇게 돼. 정답은 18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자, 근데 이제 조금 지금은 처음이니까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죠? 지금 처음이니까. 원래 이제 요 자식을 hx라고 놓기도 하고요. 여기서도 그냥 이 자식을 ex라고 놔도 상관없어요. 상관은 없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왜냐면 fx가 뭐든 간에 극한값이 2로 간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 극한값이 2가 되는 fx는 무수히 많아요. 근데 그 무수히 많은 것들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다 대입을 해보면 결과가 항상 같으니까 답이 하나로 나오겠지. 그럼 내가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fx 하나, 그냥 아무거나 찾아. 그래서 그걸 여기다 대입을 해도 당연히 성립하겠죠.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예. 가장 쉬운 게 뭐냐면 2x가 오면 가장 쉬워요. 여기는 뭐가 오면 가장 쉬워? 4가 오면 가장 쉬워요. 그럼 얘가 4가 오면 얘는 얼마면 돼? 3이면 돼요. 그럼 여기다 4 넣고 여기다 3 넣고 4 넣고 3 넣으면 정답이 나와요. 오케이? 그런 풀이도 객관식이면 가능하더라. 근데 이거는 이제 원리를 다 안다는 전제로 하는 거죠. 맞죠? 넘어갈게요. 자, 이런 케이스 한번 볼게.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x가 무한대로 간대. 무한대로. 그때 gx가 이번에 어떻게 갈 거냐면 무한대로 가요. 와우. 자, 그 다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빼기 2gx는 1이래요.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분이 fx 플러스 2gx를 구하라고 하는 상황이야. 응? 31페이지에 3-3번.
거기에 2번. 자, 그럼 이걸 딱 봐봐. 문제가 있다? 뭐냐면,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 무한대로 갑자기 무한대? 얘는 발산이지. 발산이면 큰일 났어요. 수렴이 아니기 때문에 리미트를 합치거나 이럴 수가 없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예요. 역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역수. 자, 봐봐. 무한대로 가는 녀석의 역수는 어디로 가죠? 0 플러스죠, 정확하게 말하면. 0 플러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분의 1 gx분의 1이라는 녀석은 어디로 가겠어? 0 플러스로 가는 거야. 0으로 가겠죠. 근데 0 플러스라고 적어 상관없죠. 자,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그럼 이제 얘 수렴하지. 0으로 수렴. 얘는 어디로 수렴? 1로 수렴. 그럼 얘네 둘이 사칙연산, 실수배 다 가능하겠죠? 둘이 뭐 하고 싶어요? 둘이? 얘는 분모에 있고 얘는 분자에 있네? 곱하고 싶어요. 곱하고. 오케이. 둘이 곱해볼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가 합쳐져요. 이렇게. 리미트가 합쳐지고, 둘이 곱하니까, gx분의 얼마? fx가 되고, 자, 둘이 곱하니까, 빼기 2를 하면, 결과가 0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지. 0하고 1하고 곱했으니까 0이 나오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는 넘겨버리면, 플러스 2가 되겠죠. 즉, gx분의 fx가 어디로 가는구나? 2로 가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 그럼 나는 gx분의 fx를 찾으면 되겠죠. 근데 딱 보니까 gx분의 fx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만들어줘야 돼. 양변을 얼마로 나눠? 분모 문제를 얼마로 나누면 gx분의 fx가 나오겠어? 분모 문제를 gx로 나눠야겠죠. 맞아요. 아니, gx분의 fx를 찾으라 했으니까 gx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럼 gx로 나눠요. 1이에요. gx로 나눠요. 그럼 gx분의 fx예요. gx로 나눠요. 플러스 2예요. 근데 gx분의 fx가 어디로 간다 했지? 2로 간다 했잖아. 그러니까 결과는 얼마가 돼? 4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겠니? 자, 지금부터 다룰 내용은 뭐냐면, 극한의 성질에 대한 합답형 문제를 다룰 거야. 합답형. 자, 합답형이라고 하면 이게 맞냐 틀리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자, 합답형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왜 어려워하냐면 예를 들어 A면 B다를 알려줬어. 근데 문제에서 뭘 주냐면 A면 C일까? 이걸 주는 거야. A면 B다를 알려줬어요. A면 C일까? 모르죠. 왜? 가르쳐주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애들은 당황하는 거지.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오케이? 그럴 것 같은데는 거의 다 틀린다고 보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을 잘 생각해 보면 수렴하는 두 수렴하는 두 함수의 극한 역시 이제 사칙연산이나 실수배에 의해서 리미트를 합치거나 나눌 수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것만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그거 이외의 것들은 웬만하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래 틀렸다면 반례를 찾게 돼 있어요. 해설지도 반례로 설명을 해요. 왜? 이게 아니라는 거를 증명할 수는 없어. 근데 이게 아닌 한 가지 예시를 알려주면, 진짜 아니네? 이게 돼버리잖아. 오케이? 그런 것 때문이에요. 알겠죠? 자, 근데 우리는 반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선생님들은 반례를 많이 알아요. 근데 선생님들도 찾기 어려운 반례가 있겠죠. 여러분은 더 어려워요. 반례들을. 왜? 지금 이것도 처음 배웠는데 어떻게 여러 가지 함수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생각할 수 없단 말이에요. 반례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반례를 다 외우지 말고 그냥 쌤이 알려주는 대로 그냥 뭔가 따라와 보면 웬만하면은 거의 다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쌤이 알려준 방법대로 했는데도 못 푼다? 그럼 원래 너네도 못 푸는 거야. 알겠니?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문제가 별로 없지만 한번 가보자. 일단 기억 볼게요.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뭐 한다 그러냐면 이거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플러스 gx 의 값이 각각 존재하면, 그러니까 값이 존재한다는 것만 다른 말로 수렴하면, 이렇게 수렴하면. 자, 잘 봐. 두 함수가 뭐해? 수렴했지? 오, 조건 만족. 그러면 성질 이용할 수가 있다. 성질은 뭐야? 두 함수를 사칙연산, 뭐로 나누는 거 빼고? 0으로 나누는 거 빼고 사칙연산 가능, 실수배 가능. 맞죠? 그럼 사칙연산 실수배를 지금부터 가능할 거고요. 물어보는 건 이거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존재하냐 이거야. gx 수렴하나요? 값이 존재하나요? 자, 그럼 우리 무슨 생각을 한다? 함수의 극간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fx와 fx 플러스 gx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실수배 사칙연산해서 gx를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 돼요.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냥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뭐 해버리면, 빼버리면 얘가 나오잖아요. 근데 얘의 값이 존재, 얘의 값이 존재. 값끼리 빼도 가능하죠. 성질 때문에. 그래서 얘는 뭐가 돼? 참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런 건 애들이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이런 건 애들이 잘한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이런 거예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gx가 둘 다 수렴이라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도 수렴하니? 이걸 물어봤어요. 이거 수렴하니? 참일까? 거짓일까? 자, 둘 다 수렴을 하죠? 둘 다 수렴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극한성질을 이용할 수 있고 fx와 fx-gx를 이용해서 gx를 만들 수 있나? 이걸 확인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되니? fx-gx를 누구로? fx로 나눠버리면 되지. 자, 근데 나눌 때는 항상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0이 아니란 조건이 필요한데 0이 아니란 조건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불가능해요.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눌 때는 여기 뭐야? 그냥 나누면 안 돼. 0이 아닌 걸로 나눠야 된다 했잖아. 0이 아니란 말이 있어야 돼. 오케이? 그래야 맞는 거예요. 자, 다음 디귿.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가 있어.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도 존재할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 할까? 안 할까? 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둘이 곱하면 되지 않나요? 맞아요. 둘이 곱할 때 조건 필요해, 안 필요해? 곱할 땐 조건이 필요 없어. 그럼 곱할 때는 아무 말이 없어도 가능해. 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자, 혹시 또 뒤에 또 다른 문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없을래나? 없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런 거 한번 예시로 들어볼까? 리미트. 자, 머릿속에서 그냥 쓸게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수렴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제곱이 수렴할까? 이런 거야. fx의 제곱이 수렴할까? 맞을까? 틀릴까? 자, 봐봐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은데? 아닐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다. 왜? 우리는 알고 있는 성질을 이용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수렴하는 게 있죠. fx가 수렴을 해요. 그럼 나는 fx만 가지고 함수의 극한 성질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fx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제곱의 느낌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fx랑 fx랑 곱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fx가 수렴을 해요. fx가 수렴을 해요. 둘이 곱해요. 그럼 수렴하겠죠. 예, 그러니까 얘도 수렴을 합니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자,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미음. 이번엔 이렇게 가는 거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제곱이 수렴합니다. 그렇다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도 수렴할까요? 이번엔 이제 반대가 됐죠? 자, 그럼 얘는 맞을까 틀릴까? 이렇게 봤을 때 얘는 맞지 않아요. 오케이? 맞지 않아. 왜? fx의 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 얘가 수렴한다는 거 알아. 그럼 얘를 이용해서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이용을 할 수 있잖아. 근데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사칙연산, 그 다음 실수배. 그럼 과연 fx의 제곱이라는 녀석을 사칙연산 실수배를 해서 fx를 만들 수 있겠느냐야. 없잖아. 불가능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만 추상적으로 그냥 당연히 안 되는 거구나 받아들여야 되거든? 근데 이걸 갖다가 쌤 왜요? 왜 안 돼요? 왜 이렇게 해버리니까 조금 더 안 되는 예시를 찾아줘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냐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fx를 갖다가 내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x가 a보다 작을 때는 1이고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fx라는 자식은요, 어떠한 a의 값으로 갈 때 얘는 이제 x가 a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a보다 작으면서 a로 다가갈 때는 1이고 a보다 크면서 a로 갈 때는 마이너스 1이야. 얘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아. 하지만 여기에 제곱을 해버리면 제곱이고 제곱이니까 둘 다 1이에요. 그럼 얘도 1로 가고 얘도 1로 가요. 얘 수렴이야. 그러니까 수렴하지만 수렴하지 않는 그런 반리를 내가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수렴한다고 해서 항상 얘가 수렴하는 건 아니다. 근데 이런 반리들을 너네들이 항상 찾을 수 있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반리가 있어. 근데 그 반리를 내가 못 찾으면 이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리를 찾는 것보다는 함수의 극한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이 가능하냐. 증명이 안 되면, 확인이 안 되면 걔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이런 거, 이걸로 한번 볼게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빼기 gx가 0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냐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이건 어때 보여요? fx에서 gx를 뺐을 때 이게 0으로 수렴한대요. 그때 만약에 이제 fx랑 gx의 극한값이 같겠느냐 뭐 이런 내용이잖아. 얼핏 봤을 때는 어때요? 맞을 것 같이 보이죠? 근데 너네들이 함수의 극한의 성질 전혀 안 썼어. 그냥 이것만 보고 맞을 것 같은데 이게 돼버리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이 푸는 거지. 한번 볼까? 수렴을 하죠. 이 자식이 수렴을 해요. 그럼 나는 이 자식을 이용해서 누구를 만들어야 되냐? 요 자식이나 요 자식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fx 빼기 gx라는 걸 이거 하나만 이용해서 fx를 만들려면 gx가 없어져야 되잖아. 그럼 gx가 없어지려면 gx가 수렴한다라는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 일단 불가능하고, 만약에 쌤 저는 이거 잘 이해가 안 돼요. 아 그래? 그럼 얘를 이렇게 넘겨줄게. 잘 봐.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말이 이거 아니에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빼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얼마다? 0이다. 얘랑 완전히 똑같은 말이지. 이거 넘어가면 이식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야. 너이면 너냐? 너이면 너냐? 가능 불가능? 불가능.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 수렴해야 된다. 누가? fx랑 gx가 수렴할 때만 이게 가능해요. 여기에서 1로 가려면, 그러니까 연산을, 리미트를 지금 쪼개놓은 거야. 리미트가 지금 하나로 묶어 있는데, 리미트가 이렇게 각각으로 쪼개졌죠. 리미트가 fx, gx 이렇게 쪼개졌죠.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각각이 수렴해야 된다.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얘는 틀린 거예요. 이해되겠니? 발레 찾을 것도 없어. 무슨 발레는 어떤 게 있어요? 얘네 둘이가 발산하는 거 찾으면 되죠. 이해되겠니? 예. 발레 찾아줄 수 있지만 일단 합답형은 요 정도. 그래서 합답형에 대해서는 내가 약간 시험 대비를 위해서 유형 연습 이 정도만 받아들여도 되는데, 이거 가지고 연습하면 되는데, 혹시 안 되는 애들을 위해서 내가 강의를 하나 더 찍어 놓을게요. 그거 보면서 계속 따라 하시고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틀릴 일은 절대 없다.